왈가왈북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그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이거는 그 왈가왈북에 출연하는 사람들은 북한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나온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발알기 왈가왈북의 유영호입니다. 김연입니다. 홍강철입니다. 예. 최근 그 부동산 문제 때문에 남쪽에서도 지금 시끄러운 거야 뭐 다 아시는 건데, 그러면 이번 기회에 북의 주택 문제에 대해서 좀 한번 거기는 어떻게 주택이 건설되고 공급되고 배분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뭐 우리가 북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는 주로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TV, 신문 뭐 이런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는데, 보면은 그 탈북자들이 와서 북한에서의 주택이 이렇게 되고 있다, 공급되고 있다 이런데, 최근 들어서 보면은 그 강미진 씨인가 그 많이 나오시는 분이 그 강미진 씨나 몇몇 어떤 탈북자들 나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 남쪽하고 거의 차이 없이 부동산이 거래되는 것처럼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장면을 잠깐 보시고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밖에 어떻게 공급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한이 최근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다는 이야기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시면서 부동산 전문가세요.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신 정은희 교수님, 그리고 북한 전문 기자이신 강미진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이 북한의 겉모습, 아파트 겉모습은 우리가 많이 봤지만 네네. 아파트 내부는 어떤지. 궁금해요. 네. 지금 보이는 아파트는요, 북한의 신도시 여명거리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모던하고 깔끔한데요? 거실의 아치형 인테리어가 눈에 띄네요. 싱크대 색이 화려한 게 네. 눈에 띕니다. 주민들이 아파트 인테리어에 관심이 좀 많이 있나 봐요. 예쁜 커튼도 보이고요. 그 내부 같은 거는 뭐 카펫을 깔던가 커튼을 한다던가 뭐 이렇게 네. 그 시장에서도 최근 그런 게 이제 세트채로 막 이제 네. 집에 이사하는 사람들이 한 번에 들어갈 때 이제 돈을 투자하느라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뭐 그런 주택 인테리어 관련한 그런 게 좀 팔리고 있고, 그러니까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색 재료가 정말 불티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제가 일단은 이 내부 잘 봤습니다. 이거 사고 싶거든요, 제가. 후회 좀 줄 네. 북한판. 얼마입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르고요. 구역에 따라서 다르고 또 구역 내에서도 굉장히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제 평양을 예를 들자면요. 우리 그 한강을 중심으로 그렇죠. 강남과 강북이 갈리듯이 네. 북한은 대동강을 중심으로요. 예, 그 서평양과 동평양으로 갈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지역이 가장 핫한 지역인데요. 네. 그러니까 보통 보니까 한 10만 달러, 우리로 말하자면 한 1억 정도겠죠. 북한도 이제 잘 살게 되면서 전망을 중시하게 됩니다. 보통강 구역의 유리 아파트라고요. 네. 유리 아파트요? 유리로 창문을 만드는데 이게 사면으로 다 유리래요. 네. 그래서 이제 유리 사면으로. 아파트라고요. 네. 그래서 한 층에 딱 한 동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많은 평수라는 거죠. 이제 이 아파트가 처음에 이제 짓기 전에는 뭐 20만 달러라는 소문이 있었대요. 네. 그런데 짓고 다 완공이 되니까 너무 이제 완벽한 거죠. 너무 네. 좋고 그러다 보니까 35만 달러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최고급 아파트인 거죠? 최고급 아파트죠. 어. 네. 근데 이제 이게 보면은 평양 같은 경우는 물론 뭐 2만 달러, 3만 달러, 뭐 아니면은 이제 정말 몇천 달러 정도의 집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굉장히 격차가 난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가 평양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사야 돼요? 보통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구입을 하거든요. 공인중개사라거나 이런 그 공식적인 그런 기관은 없고요. 북한 전역의 시장에 집 거래 이제 매매꾼들이 퍼져 있어요. 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네. 자본주의와 거의 흡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민들 사이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욕구가 커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주민 삶에도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영상 여기서 지금 말하는 강미진 씨 말이 맞는 건가요? 탈북자들이 하는 말이? 저 화딱지 나요. 아니 이 데일리 앵키라는 게 원래 그 전 세계를 널려왔던 가짜 뉴스의 원정장 아닙니까? 예. 근데 그 데일리 앵키의 기자라는 강미진 씨가 아직까지 KBS나 MBC인가 이 영상이 어디 거죠? MBC인가요? KBS인가요? MBC죠. MBC인가요? 공일 전망대 같은데. 야, 근데 그런 데서 아직까지 데일리 앵키의 이런 정말 진실성이 떨어진 이런 사람을 아직 나온다는 게 정말 웃겼고 그 옆에 북한 전문가라는 사람 전문가가 있네요. 예. 남쪽 사람. 그 사람 말한 건 더 웃기네요. 이거 정말 머리가 뻥이에요. 정말 모르는데 북에서 혹시 집을 사고 살았어요?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살던 집 살았으니까. 네. 일단 여기서 지금 이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주택 거래가 마치 거기는 국유화돼 있어서 여기처럼은 아니 외형상은 아니지만 사실상은 아무 차이 없이 거래되고 있고 여기서 부동산 붐이라고 말하는데 네. 부동산 붐이라는 건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북에서는 국가나 또 그리고 기관 기업소가 협동농장, 탄광 공장 이런 기관 기업소들이 이 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 주택을 짓는 것도 철저하게 도시 건설 계획에 맞게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웃기는 게 여기 조금 전에 강미진 씨, 이 옆에 분이 말했나요? 시장에서 부동산 무슨 거래까지 된다고 하잖아요. 네. 전혀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있을 수 없는 법인데 그게 마치 북은 부동산 시장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북은 개인이 집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역행정위원회 거기에 주택배정가가 있죠. 주택배정가 국가에서 내주는 입사증이 있어야만이 국가에서 인정을 해줘야 집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입사증만 있으면 죽을 때까지 그 집을 내 집으로 쓰고 살 수 있지만 절대 사고 팔수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소유권만 있지 매매권은 없단 말이죠. 근데 뭐 집 바꾸고 이런 일도 있지 않나요? 바꾸는 건 있어요. 저희 집이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 엄마네 집이 바꿨는데 권한의 행운 때 그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힘들었잖아요. 평양시도 같았고 근데 우리 어머니 집이 많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우린 큰 집에서 세 칸짜리인데 거실까지 해서 네 칸인데 엄청 큰 집에서 국가에서 배정한 집에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니까 문수거리에 있는 아는 분이 계셨어요. 그 집은 남편이 전문 해외에 무역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서 문수거리 집이 방이 2칸에다가 거실 하나였어요. 우리 원래 집보다 엄청 좀 나쁘죠. 그리고 그 아파트는 옛날에 지은 집이라서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개역집은 엘리베이터가 있고 너무 좋은 집이고 그러다 나니까 그 집가 그럼 집 바꾸자 했는데 어머니는 경제적으로 힘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나쁜 집으로 가더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자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바꾸게 됐던 거죠. 그래서 솔직히 이거 언론에서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말을 하면 3,000불을 받았어요. 그 집사람한테서. 그래서 그 정도 우리 집은 평양시 중구역에서 가장 좋은 집이었어요. 그렇게 좋은 집을 겨울을 한다면 가장 최고값이 3,000불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개인들끼리 도와주는 입장이지 가격도 정해진 게 없고요. 우리가 이 정도 도와줄게. 우리 서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집을 바꾸자면 주택배정가에 가서 우리 이런 관계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면 입사증이 교환이 돼요. 이렇게 바꾸는 거지 절대 개개인이 사고 팔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주택 배정가에다가 바꾼다고 통보해줘야 그쵸. 도시경영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게 해야죠. 바꾸겠다고 말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우린 경제적으로 더 받기 위해서 바꿀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00불 받았다고는 얘기 안 되지. 얘기 안 하죠. 그건 비사회주의예요. 그래서 출퇴근길이 뭡니다. 우린 출퇴근길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해관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면 바꿔줘요.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아버지가 리모브 기계 공장이라는 데 다녔었거든요. 총각 시절에.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결혼하시면서 리모브 기계 공장에서 사택을 지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택에서 처음에 살았댔고 땅집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층 집에. 그러다가 이렇게 우리가 커서 이 제약 공장 초급 당비서였는데 그 분이 여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아들도 장가 보내고 혼자 산단 말이에요. 아파트 2층에 살았는데, 그러니까 혼자 사는데 집도 크고 하니까
싫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바꾸자고. 그래서 그 집은 우리 집하고 바꿨고요. 그다음 우리 7층으로 가게 된 거는 그 무상광산에서 그 혁신자들 위해서 아파트 지었거든요. 그 아파트 제일 좋아요. 우리 그 군에서는. 근데 그 새로 그 지었는데 지어서 이렇게 혁신자한테 배정을 했죠. 근데 7층이었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도 없고 그랬어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서 살기 싫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가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했죠. 바꾸자고. 그래서 우리가 바꾸게 된 거예요. 그 집으로 갔죠, 우리는. 그리고 아까 그 영상에서 보면은 그 탈북자 강민지 씨 말고 거기 같이 나왔던 정은희 박사, 남쪽 사람이에요. 북한 박사, 통일연구원의 정은희 박사는 보통방 거리에 유리 아파트가 있고 거기 표현은 한 층에 한 동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한 가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구밖에 없어서 무지 넓다. 한 층이 전체로 한 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면이 유리로 됐고 그게 아까 보셨지만은 공사 전에는 20만 불에 마치 여기 아파트랑 똑같은 거네요. 짓는데 얼마 분양받고 이런 것처럼 그 20만 불 얘기 나오다가 실제로는 35만 불, 약 4억 정도의 거래가 됐다. 그러니까 그 완전 자본주의자처럼 빌딩을 지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바로 팔았다는 소리거든요. 예. 그것도 다름 아닌 평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국가에서 다 짓기 때문에 거기서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러니까 최소한 아까 교환은 한다 그랬지만은 처음 입주하는 사람이 돈 주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고요. 아까 그 영상을 보니까 우리 이거 지도를 봤잖아요. 이거 정말 북한학 박사라는 게 어떤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어가다가 다 박사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북에 대해서 너무 티끌만큼도 모르는 이 가짜 박사들 그 자리가 봤잖아요. 지도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건물이 있긴 뭐 있어요.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솔직히. 허벌판인데 뭔 건물 유리 같은 건물이 뭐 몇십억짜리가 있다고 말을 내가 하는지 볼 때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확인을 해볼 수는 없었지만 그게 녹화 당시에 그 말을 하는 아까 정은희 박사가 평양에 가본 경험이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고 첫 번째 내가 볼 때는 안 가봤을 확률이 통계상으로는 거의 99%입니다. 평양에 가본 사람은 뭐 워낙 적으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은. 그다음에 또 가봤어도 그 아파트를 마치 자기가 거기 본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분명히 어느 탈북자한테 전해 들은 얘기일 거라고 뭐 없는 말을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그 사람들. 그래서 딱 표직해서 여기가 유리 아파트고 여기가 35만 불에 팔렸다 이러는 걸 얘기를 하는데 참 평양은 그러지 않는데 전혀. 제가 또 한 번 우아했던 건 뭐냐면 이만갑이나 거기서 김준혁인가요? 김성종합대학 졸업하고 왔다는 그 젊은 청각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자기네는 통일거리에 뭐 100평인가 200평인가 그렇게 넓은 집에서 살았다고 이야기를 한번 한 걸 얼핏 들었던 적이 있어요. 통일거리라는 거는 그 88년도인가요? 89년도인가요? 그때 건설됐거든요. 국가에서 건설해서 대체로 통일거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갔어요. 통일거리는 노동자들이 규격이 비슷해요. 네, 세계 청년학생 축전 맞아요. 그것 때문에 만들어서 이름도 통일거리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서 노동자 지구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똑같아요. 규격이 똑같고 유일하게 통일거리 건설하면서 북에 이때까지 했던 아파트와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아파트들은 방 사이에 문턱이 있었어요. 들어갈 때 거실이나 방에 들어갈 때. 근데 통일거리는 모두가 밀고 다닐 수 있게끔 턱이 없이 그렇게 된 게 처음으로 그 사례였거든요. 엄청 커요 또. 그랬더니 100평까지는 안 돼요. 솔직히 가봤지만. 한 30평 정도는 될 것 같아요. 30평 정도 넘어요. 그래요? 네, 좀 더 한 35평 내지 40평, 크게 잡아서 한 40평 정도까지 되는데 국가가 똑같이 지었는데 거기에 뭐 자기네 집만 100평짜리 만들어줬을까요? 그것 완전 뽕이고요. 100평짜리 집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신은미 씨가 여명거리 미래과학자 거리가 갔을 때 그 진청규 기자니 다 갔을 때 직접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할 때 한 신은미 씨 표현으로는 그때 자기가 거기서는 평이라는 표현을 안 쓰잖아요. 몇 칸이냐 이렇게 쓰지. 몇 칸 집에 산다. 여기는 몇 평 집에 산다가 기준이고 거긴 몇 칸 집에 산다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람들 입주자도 몇 평인지 모른다. 몰라요. 그런데 평방배트는 자기가 볼 때 미래과학자도 무지 크더라. 근데 한 뭐 내가 볼 때 내 기억에 한 60평 아파트 60평 무지 큰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큰 집이 특히 그런 거고, 그러니까 뭐
뭐지 가족 수가 많은 집들. 그런데 100평은 뭐 이건 상상이 안 되는데. 저 김정일 위원장이 내 기억에는 한 2007년도경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김정일 위원장이 그 지시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90평방미터, 90평방미터 이하 집은 짓지 말라. 한 30평 가량 되는 거네. 그러면. 예, 그렇죠. 30평 못 되죠, 좀. 90평방미터 이하 집은 짓지 말라 그랬어요. 지시 내려와서. 그리고 우리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도 그 부족하니까 엘리베이터 놔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높은 집 짓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3층, 4층, 그저 높아야 5층 거지. 대체로 그렇게 짓죠, 지방은. 근데 이 해산이랑 보니까 한 10층짜리도 짓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 엘리베이터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불편하죠, 지방은. 거기 아까 그 영상이 아니죠. 저기였던가 아까 그 영상인가 강미진 씨 자기네 그 사는데 해산 거기에 예, 12층짜리 아파트인가 네. 뭐 이런 게 나오고 거기서도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 층을 선호한다.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위에 층은 힘들기 그쵸? 때문에 예. 그런 얘기하고 어쨌든 그 강미진 씨 얘기로는 그렇잖아. 아까 그 미래과학자 거리에 그 아파트 내부를 보여주고 막 이런 장면에서 사회자가 인테리어의 얘기를 꺼내니까 인테리어를 시장에서 세트로 사서 하는 것처럼 제가 알기로는 그 진청규 기자니 신은미 씨니 그 미래과학자 거리 갔을 때 그야말로 미래과학자 거리뿐만 아니라 북한은 집을 준다는 게 단지 껍데기라고 너무 그한가 어쨌든 아파트 집을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갖춰진 인테리어 집기들 뭐 네, 가구까지 다 줘요. 가구 다 포함해서 네. 사람만 들어가면 되는 걸로 풀옵션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치 풀옵션이죠. 저희가 풀옵션. 집을 중구역에 새로 입을 딱 들어갔을 때 인상을 딱 말을 하면 제가 단층 땅집에 살다가 아파트로 처음 이사 갔거든요. 할머니를 모시기 때문에 큰 집으로 이사를 국가에서 받은 거죠. 방이 3칸짜리고 거실 크고 하는데 한 방에 들어가니까 이불장, 양복장, 그다음에 편수 책상이라고 해요. 우리는 스탠드 책상. 그 책상에다가 있고 또 한 방에 들어가니까 부부 침대. 우리 부부 침대로 가잖아. 더블 침대 보고 부부 침대가 있었고 또 이불장, 양복장 있었고 또 한 방에 들어가니까 소파가 개인 소파 있고 또 앞에 긴 소파가 있었고 그다음에 그 TV 테이블이 있었고 그다음에 문 처음에 들어갈 때 신발장이 있었고 부엌에는 찬장과 식탁이 있었고 이게 다 넣여 있어요. 이 상태에서 들어가면 사람들은 자기네 물건들과 그냥 그릇까지나 이런 거나 가지고 들어가면 되지 가구들을 안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강미진 씨는 그 시장에서 세트로 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일제 대배요, 뭐요, 장판까지 싹 다 돼 있어요. 이렇게 그 집을 새로 지어서 공급할 때 그때는 누구도 돈 내고 사는 사람이 없거든요. 못 그래요, 그거는. 그렇죠. 예, 그건 우선 허락도 안 되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살다가 이제 뒷구로 바꿀 때는 받는다. 뒷구로 받는다, 그러지. 뒷돈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꾸는 경우들이 많죠. 그것도 있고 살던 사람이 더 좋은 집을 국가에서 받으면 그 집이 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뒷구로 집을 받는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가면 집 빈 집을 국가에서 다시 또 재배치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한테. 그때는 그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아 재배치하는 집들은 네, 없어요. 그걸 자기가 네. 준비를 해 가구나 이런 걸 준비해야 그쵸, 네. 그럼 아니 생각을 해봐. 집을 받을 때 공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다양한 생활 집기들 가전제품이 구비됐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사 갈 때 이걸 다 가져가요?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가져가요. 가져갈 때도 있고 안 가져갈 때도 있겠죠. 절도 아니야 절도? 아 근데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 이제 가야 될 집에 그 규격이 맞으면 또 가지고 가고 이러겠죠. 그거는 국가의 비품이 아니라 여기 이사 오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줬으니까. 그냥 이 사람 몫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몫이에요.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새마을이라는 그 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그 홍수나 때잖아요. 그때 홍수 났을 때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쓸어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게 홍수 또 나면 또 쓸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예 그 절에 밀어버리고 다 밭을 만들었더라고요. 이 유성지도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른 마을을 이렇게 아파트들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던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간 거죠. 근데 이제 여기다 전화해 보니까, 그러니까 전화하다가 내가 물어봤죠.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외갓집 마을이거든요, 여기가 새마을이라는 데가. 근데 그래서 너네 이사 갔냐고, 그러니까 이사 갔다 그러더라고요. 이사 갔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풀옵션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TV까지다. 그 집을 새 아파트 짓고 그 안에 집기들 다 넣고 이렇게 TV까지 다 줬대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정리를 하면은 주택을 지으면은 아파트든 뭐 그 단독주택, 여긴 단독주택인데 거기 땅집이라 그러더라고. 네, 땅집이다 그래요. 땅집이든 땅집 왠지 더 정겹네. 땅집이든 아파트든 국가에서 지으면은 국가든 짓는 주체가 국가나 기관 사업소. 네. 예. 근데 이 갑자기 얘기했대. 그 박사든가 남쪽 북한 박사든가 강미진 씨는 네. 돈주가 또 짓는 주체라 그러더라고. 북한에서는 그렇다면 누가 짓고 분양을 하나요? 세계의 주체로 국가, 그다음에 특권 기관을 포함한 기관 기업소, 그다음에 돈주예요. 돈주요? 네. 그럴 지을 수가 수 없어요. 없어요. 단지가 어떻게 짓습니까? 내가 볼 때 사회주의 국가에서 국가 돈주가 땅이고. 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강미진 씨의 언급이 고난해군 시기 일시적인. 근데 그때는 그럼 주택 공급이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고난해군 네. 시기에는. 그렇죠. 전기가 안 되니까. 평양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요. 권한행군 때 그 전에는 국가가 집을 지어서 나눠줬는데 권한행군 되면서 세멘트요 뭐요 그다음에 이거 있잖아요. 이불장, 양복장 뭐 이런 가구들을 국가에서 생산을 못했어요. 미림의 사동교 거기서 가구 공장이 있어서 사동교 가구 공장에서 전문 평양시 아파트들마다 가구를 보장하고 했는데 그게 전기 때문에 멈춰선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는 수입을 들여와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생산 못하니까. 근데 국가가 돈이 없으니까 못 들여오잖아요. 그 집도 건설 못하고 하니까 힘 있는 공장과 힘 없는 공장 2개씩 묶어준 거예요. 너네가 집을 어떻게나 지어서 너네 종업원들 빨리 집을 공급해줘라. 국가가 못하니까. 근데 힘 있는 공장은 무역 거래가 했던 이런 외화벌이 공장들이죠. 그 사람들은 힘이 있으니까 다른 나라와 무역 거래에서 일체 자재와 뭔가 가져올 수 있는데 아파트 지을 노동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 없는 공장에는 힘은 없지만 노동자가 많죠. 뭐 선반 공장이라든가 방직 공장 이런 노동자들 많은 데 있잖아요. 그럼 묶어지면 거기서는 노력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 못 사는 공장에서는 노력되고 잘 사는 공장에서는 자재를 구입해서 아파트 한 동을 짓죠. 그러면 60%를 이 두 공장이 똑같이 나눠 먹어요. 그리고 40%를 국가에다 바쳐야 돼요. 그러면 국가는 그 40% 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항일운동가 유가족이나 용해군인이나 국가의 공로를 세운 뭐 배우나 교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 60%를 너나 가진 거 가지고 자기네 공장에서 집 없는 사람 나눠주는데 그때 이 공장에서 뭘 해야 되냐면 힘 있는 공장에서는 공장만 혼자서 힘 없으니까 그 공장 안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야, 돈주들. 그럼 몇 명을 영입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자한 게 있죠. 그럼 그 사람들한테 먼저 이 집을 하나 줘야 돼요. 그래서 돈 투자했다, 뭐 집을 받았다 이런 말이지. 그러니까 이 고난행군 시기에 국가나 기관 사업소에서 어쨌든 재정 문제나 뭐 어쨌든 여건상 그쵸. 전력 문제든 짓지 네. 못할 때 돈주들이 일부 개입했었던 거를 네, 마치 지금 그쵸. 여기서는 이 주체, 세계 주체, 국가와 기관 사업소와 돈주 이 셋이 북한의 주택 공급의 주체인 것처럼 설명을 한 거네요. 근데 그렇게 못해. 절대로 절대 안 그렇게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북의 주택은 뭐 문수거리, 통일거리, 창간거리 다 그런 거리들은 일반 사람들 이렇게 가지만 북의 건물 주택 주택 건설에서 또 특별한 게 뭐냐면 이름 명의가 있어요. 예술인 아파트, 체육인 아파트, 교원 아파트, 미래과학자 거리 같은 경우에는 김책공대 교직원들의 아파트, 여명거리 아파트는 김일성 중학대학 교원들의 아파트, 뭐 이런 거 있듯이 제가 평양시 중구역에 있었는데 평양시 중구역 하게 되면 여기 서울시 강남구 할 만큼 제일 유명한 좋은 데잖아요. 거기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평양역 앞에 2동이 있어요. 원통인데 막 꼬불꼬불한 진짜 멋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2동이 바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누가 사냐면 예술인 아파트예요. 가장 노란자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에서 예술인이 살아요. 거기는 공로를 세운 이런 가수라던가 뭐 예술 창작가라던가 뭐 배우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산단 말이죠. 또 정중 체육관 알잖아요. 네. 거기도 체육인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도
다른 나라 세계 경기에 나가서 1등했거나 경적을 세운 사람들을 그 좋은 체육인 아파트에 주잖아요. 그러면 정성욱이나 개순이나 거기 살아요? 그렇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받았겠죠 당연히. 정성욱이는 다른 집에 살고. 정성욱이 더 좋은 데 살겠지. 예, 2층짜리 차도 예, 받았죠. 차도 북한에 10대밖에 없는 차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걔들은 더 네. 특별하죠. 다 금메달리스트 아니에요. 실제 네. 말하면 여기 표현대로. 정성욱이야 뭐 거의 영웅이죠, 영웅. 네, 영웅이에요. 거의 영웅이고 영웅. 그거 무슨 최걸민의 대운이고. 대지. 네. 그래. 영화 정성욱 영화도 네. 만든 게 있어요. 그렇죠. 달려서 저- 하늘까지. 네. 그런 영화도 있고 그래요. 어쨌든 북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택 문제를 좀 오해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치 자본 지금 아까도 봤지만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희망인 거야. 그러니까 자본주의화 됐으면 바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가 깜짝 한번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지방에 강연을 한번 넉민해 강연을 갔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북에서는 국가가 주민들한테 집을 공짜로 공급을 한다 이 말을 했거든요. 저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어요. 근데 강연 끝나고 나오는데 한 좀 어르신이 복도까지 따라오면서 저를 막 잡더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당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세상에 어느 나라가 국가가 자기 국민한테 집을 공짜로 주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냐 이러는 거예요. 전 그 말이 저한테 화를 낸 게 아니라 그분이 자기 자신한테 대한 어떤 화인 거예요. 나는 평생 집 때문에 이렇게 과심하는데 너네는 어떻게 너희 국가에서 공짜로 집을 받았냐. 그럼 내 인생은 뭔데?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반발감 이런 거로 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 말이. 예. 뭐 이거 주택 얘기만 해도 뭐 몇 방 며칠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그렇죠.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주택 얘기에 대해서는 북에서는 영화에서도 보니까 실제로도 그런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남한테 준다 그래야 집 그쵸. 없는 사람들 네. 주로 이 간부들이 그러더라고. 영화 속에서 보면 결혼 못 집이 없어서 결혼 못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 영화가 정든나의 집인가 뭔가 있었는데 그 마을 그 비선거가 세포 비선지 뭔지 그냥 자기 노친네가 아들 집 가서 살 테니까 우리 집 내줬다 일로 결혼을 미루면 되겠냐 뭐 이런 장면들. 그러니까 자기 집을 내주는 장면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건 영화가 아니라 일반 생활의 그건 정상이에요. 네, 주로 당연히 이제 보면은 집 내주는 거는 거기서 더 이렇게 간부급들이죠. 그러니까 네. 과학자들이나 기술 개발을 해서 이 사람 필요한데 이 사람의 생활 여건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와야 되고 뭐 이러니까 집을 내주는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 기준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힘든 장면들이 많고 지금 그 주택 문제 때문에 워낙 이슈가 돼갖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간단하나마 지금 그리고 탈북자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북한학 박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정보가 쉬운 말로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네.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체크해 봤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거야 너무하지 않습니까? 사고를 저지른 건 우리 소대인데 왜 정치동 동지가 사단에 올라가는가 말입니다. 이 소대장을 무시하는 겁니까? 나도 쥐간이란 말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오. 나나 동문 정치단 동물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어. 군기황님, 중대 강화가 군간돌 문제라고 외우기만 하고 추궁이 없으면 만족했단 말이오. 이걸 읽어보. 정남동무의 누이 편지요. 정남아, 큰물 피해를 입고 보니 나 혼자서 정말 어쩌면 절지 모르겠더구나. 생각 끝에 난 결혼식을 뒤로 미루기로 작정했단다. 그런데 아니 거기 앉아서 뭘 하고 있나? 어? 세포기 싸바이
여기 있는 걸 찾아다녔구만. 그런데 결혼식을 뒤로 미룬다는 게 무슨 소린가? 어? 전쟁 때도 잔치를 했을라니 큰 무리 대순가? 왜 집이 없다 그러나? 너무 걱정 마세요. 난 일 없어요. 내 노친네하고 토론하고 제뚝 넘어 있는 아들네 집에 가 살기로 했네. 그러니 우리 집으로 가라고. 네, 그렇게 어떻게? 난 그렇겐 못해요. 짐까지 옮겨놨으니 이젠 여러 말 말게. 그럼 난 군대 나간 정남이에게 집 걱정을 시켜서야 안 되지. 그러니 어서 들어가라고. 제법이 싸봐요. 어머나. 아니. 저 누구신지? 아이고, 왔구만. 이거 안 됐네. 주인도 없는 집에. 네, 정남이가 있는 중대에. 아니, 우리 정남이가. 아니, 정치지도원의 어머니야. 예, 엄마나. 야, 어머니. 늦어와서 안 됐네. 여기서 큰 물피해를 입었다는 아들의 편지를 받고 고름을 채척한다는 게 그만.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지. 응? 와서 보니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나섰더구만. 이렇게 집까지 다 내주고. 그러니 부모가 없다고 생각지 말라고. 예로부터 시집가는 딸한테는 어머니가 이부자리를 꾸며줬는데,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왔네. 마음에 들겠는지. 이제부터 날 친정 어머니로 생각하라고. 어머니. 정남아,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오신 것만 같아. 난 어머니의 품에 안겨 울고 또 울었다. 어쩌면 너희 정치지도원은 평범한 한 병사를 위해 그렇게까지 마음을 쓴단 말이냐. 네가 그런 친여력과 같은 훌륭한 지휘관들과 함께 있으니 이 누난 마음이 푹 놓이는구나. 집 걱정은 말고 군사복무를 더 잘해서 꼭 장군님께 충직한 병사가 되어라. 칭찬이나 받고 훈장을 받으러 가는 길이라면 나나 동무가 나서줄지도 몰라. 어제는 정남동을 위해, 오늘은 민호동을 위해 정치도는 뛰고 있어. 한 지붕 밑에 살고 한 전호에 서 있다고 해서 병사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인가? 진정 병사들을 위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린 이 물음에 대답을 찾아야